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소배기 장치랑 그다음에 건조 설비에 대한 종류,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제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배기 장치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소배기 장치는 그러니까 유해 화학물질이 있으면 이런 물질들이 우리 이제 근로자나 작업자죠. 작업자한테 흡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근데 고기나 이런 거 구워 먹을 때 보면은 식당에서,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뭐 연기나 이런 부분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걸 살짝 빼서 바로 여기서 이제 후드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죠. 이런 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에, 국소배기 장치에는 후드, 그 다음에 덕트, 그 다음에 공기청정 장치. 그냥 외부로 배출하면은 그게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공기청정 장치, 그 다음에 팬이나 배기덕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작업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사람만 없을 뿐이지 작업 자체를 여기서 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후드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통 같은 거. 덕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공기 정화 장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배풍기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여기 있는 배기구에 의해서 나오는 물질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뭐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소배기 장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후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입구죠, 입구. 국소배기 장치의 최초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해 물질, 이런 물질이 발생되는 곳마다 하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다 유해 물질인데 그래서 이거는 다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해인자 발생 형태 등등등 고려해서 발생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로 만든다. 후드의 형식은 포이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걸 완벽하게 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물질이 있으면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를 사람의 호흡기에 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포일을 제대로 해야겠죠. 포이식. 그죠? 부스는 아예 그냥 부스 자체가 전압박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식 또는 뭐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에 대해서 이제 설치하는 거고, 후드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개구 면적을 크게 하지 않게 해서 이제 후드가 제대로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제어 속도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덕트는 오염된 공기를 후드에서 이제 공기청정 장치를 통해서 팬까지 이송을 해주겠죠. 계속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덕트를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 팬에서부터 배기구까지의 반송하는 도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 장치는 후드의 흡입 덕트에 의해서 오염 공기를 외기에 방출하기 전에 청정하게, 그러니까 약간 깨끗이 이 물질을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청정이라는 개념, 공기정화장치라는 표현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출가스 처리 장치별로 이제 대별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배풍기는 국소배기 장치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한 경우에 공기정화 장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화장치 공기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 설치를 했다. 배풍기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에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에 공기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구는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국소배기 장치 이쪽이다. 이 국소배기 장치의 배기구를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해서 뭐 실외에 설치하는 등 뭐 이렇게 배출하는 분진 등의 작업 장소로 재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라는 건데 아까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약간 서술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좀 돼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건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국소배기 장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시작부터의 어떤 그런 부속품이 이게 맞는 것은 그런 것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마다 뭐 배풍기가 이렇게 나와서 배풍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조 설비의 종류 및 형태입니다. 건조는 제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드라이를 시킬 때가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함유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을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건조하는 설비의 성상 함수율이라는 게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그거에 따라 처리 능력, 열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열온을 어떤 걸 드라이할 때 어떤 걸 주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열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물의 뭐 거동 혹은 뭐 이동 상태 등에 따라 뭐 상자형, 터널형, 밴드형, 회전형, 회전은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좀 있더라. 터널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차 타면 터널 가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 건조 설비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나오면은 좀 이렇게 문제를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거꾸로 여러분은 이제 답을 맞추는 분이지만 근데 출제자라면 어떻게 한번 생각할까? 어떻게 문제를 낼까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낼 게 별로 없어요. 다음 중 건조설비 취급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건 말 바꾸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하도록 할 것. 쉽게 이게 이탈하도록 할 것.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인데 그럼 막 수시로 막 빼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죠. 이탈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인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걸 주의하시면 되더라. 다른 것들은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보신 것처럼 미리 내부 청소하라. 환기해라. 그리고 위험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켜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 후에 경납시켜라. 그 다음에 건조 설비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의 기본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이 3번에 대해서 건조물은 쉽게 이탈하도록 할 것 해서 아닌 것에 대해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건조 설비가 문제가 생각보다 출제자라고 하더라도 출제자의 생각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위험물 건조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내야 구조로 이제 뭐 이렇게 보통 단층 건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야 구조인 경우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내화니까 내야는 인정, 독립된 단층 구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위험물이 발생되는 그런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는 내용적은 1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몇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은.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뭐 보기가. 그럼 1이에요, 정답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까 그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 그리고 시간당 이거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이거는 액체 고체고요. 10. 얘는요. 기체 연료니까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10kW 이상. 이런 경우는 여기 써 있죠.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는 다음 항목의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1번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1세제곱미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조 설비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 보시면 뻔한 거예요. 보시면 건조 설비의 구조. 바깥면은 불연성입니다. 불연성. 그 다음에 여기는 건조 설비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또 불연성 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준불연성 아니라는 거죠. 불연성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 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폭발구 설치하시고 폭발할 수 있으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면 한 번에 팡 터지니까 이런 배출할 수 있는 폭발구 설치해라. 그 다음에 위험물 건조 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 장소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로 그냥 배출하지 말고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곳으로 하라. 그런 구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여기는 뭐 시험에 거의 출제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죠.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요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즉시 밀폐하는 구조로 해라. 그죠? 계급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에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조 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되지 아니하는, 갑자기 막 온도가 올라가면은 화재 폭발이 금방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하세요라는 거라고요. 위험물의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이제 열원 자체를 직화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위험물 건조 설비가 아닌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하세요라는 거죠. 원래 기준은 직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불꽃 등에 대한, 직화라는 거 뭐예요? 그냥 바로 불꽃으로,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불이 바로 나게, 이런 직화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불을 바로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험에 출제되는 게 꽤 나오는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건조 설비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탈하지 않는 구조, 그죠? 거기다가 1세제곱미터, 이 정도가 기출의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공정안전 기술은 그러면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제어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게 더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어장치의 종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제어하는 게 앞에 수동이 붙이면은 사람이 가서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뭔가 수동으로 뭔가 조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자동 제어는 사람의 손을 안 타는 거예요. 벌써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입력값, 설정값 다 설정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가면 밸브가 긴급 차단 밸브 기억나실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긴급 차단 밸브를 통해서 밸브를 잠게 합니다.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그게 여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어 장치는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다는 거고, 자동이 더 좋겠죠. 볼까요?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고, 뭐 피드백 제어, 시퀀스 제어,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른 로직 시퀀스, 뭐 릴레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직이나 PLC 시퀀스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뭐 PLC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퍼레이터 시퀀스로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직을 줘서 뭔가 신호를 주면 신호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 작동하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시퀀스 제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수동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안전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인간이 주관하여 제어하는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 제어에 대한 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거, 공정의 안전 기술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자동 제어입니다. 자동으로 제어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가 여러 개 나오죠. 공정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교재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정 상황들이 생겨요. 공정 상황이라는 개념은 뭔가 입력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가 30도입니다. 압력이 3kg입니다. 이렇게 뭔가 공정에 대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도인데 60도면 문제예요. 60도인데 90도면 문제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온도와 공정 상황에 맞춰서 뭐가 있어야 돼요? 검출부가 있어요. 검출하는 센서가 있어야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위험하고 공정 상황은 이렇습니다. 30도면은 정상이고요. 50도면은 위험합니다. 라고 그 공정 상황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검출할 수 있는 뭐 온도 센서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 검출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절계라고 하는 의미는 제어량이 결정이에요. 제어 명령.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검출 센서가 있는데 뭐 330에서 60도가 되면은 이건 위험하니까 전송을 시켜주자. 제어 명령을 주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그 제어되는 그런 명령, 저 밸브를 스톱시켜야 됩니다. 저 밸브 지금 닫혀줘야 됩니다. 제어 동작에 대한 액티비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호를 줬으면 저 설비가 뭐 멈추든 밸브문 닫히든 아니면 밸브문 열리든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밸브가 제어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게 조작부라는 개념과 공정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교재상에는 이제 공정 상황이나 검출부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뭔가 온도 조건, 압력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플러스 검출되는 그런 센서가 있어야 된다. 검출부. 그다음에 조절계라고 돼 있어서 뭔가 제어량을 결정하는 이 정도가 정상이고 이 정도는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조절계로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작부는 약간 제어 동작이나 공정 설비로 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교재랑. 그다음에 공정 상황, 검출부, 조절계, 조작부나 공정 설비는 밸브라고 해서 마지막 파이널로 밸브가 신호를 받게 되면은 밸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혀지는 또는 열리는. 설비를 봤을 때 어떻게 펌프 같은 경우는 스탑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더라. 이게 의외로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각 부분별의 기능이 있는데 검출부는 피드백이라고 해서 제어량에 대해서 공정량이죠. 검출한 신호를 보내는 그죠? 신호를 만들어서 조절부를 보내는 장치고요. 조절부는 그 신호를 받아서 뭐 제어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제어의 값을 결정한다. 언제 값을 보내주는 거는 맞는데 보내주는 거의 값에 50도면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거에 대한 결정을 해라는 거죠. 조절부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게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데 밸브를 스탑해야 되는구나. 조작부.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보시면 피드백 제어는 제어량의 이제 목표량 값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량과 비교해서 일치되도록 연속적인 어떤 그 동작들을 수행해서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다. 시퀀스 제어는 제어의 각 단계를 시퀀스라는 게 순서잖아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런 개념이 좀 있고요. 뭐 개회로가 있고 폐회로가 있는데 개회로는 시퀀스 제어와 같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폐회로는 제어 결과를 입력축으로 되돌려 제어량을 목표값과 비교하는 그런 피드백 제어 그런 개념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인터럭 제어가 가끔 나오는데 어느 한쪽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다른 제어를 정지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문제가 되는 조건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설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터럭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인터럭에 대한 개념은 어느 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조건, 구비되지 않으면 다른 제어를 정지시키는 제어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오버가 되면, 문제가 되면, 구비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제어되는 것들을 정지시키는 그런 제어의 방식이다. 이것도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안전 밸브 있었죠. 세이프티 밸브. 그 다음에 안전 밸브의 설치 기준도 있어요. 압력 상승에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반응물의 생성에 따라 안전 밸브 설치가 적절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열팽창 우려가 있을 경우.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설정 압력 초과하는 경우 내부 압력에 대한 분출한다. 흡기사 역할을 한다. 약간 개념 자체가. 그리고 스프링식은 화학 설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중추식이나 지렛대식도 있더라. 그래서 안전 밸브 종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설명을 한번 전단에 해드렸어요. 교재가 동일하게 중복돼서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 밸브는 압력 용기인데 안지름이 150 한 뼘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용기 제외.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신 것처럼 정변인 거는 기억나시죠? 정량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탁탁탁 이제 뭐 초당 아니면 분당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양을요. 근데 계속 보내준다고요. 근데 이상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상 발견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펌프가 스톱되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전단 밸브, 그 후단에 있는 밸브가 닫혀 있으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럼 뭐 액상 같은 경우는 압축돼도 한정이 되니까 뭐 압축을 할 수도 사실은 액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오는 건 오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과압되더라. 그래서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관은 배관끼리 블록되어 있는 거. 배관끼리 닫혀 있으면 가운데 열팽창이 발생되거나 온도에 의해서 뭔가 기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생기면 위험하다. 그러니 거기도 뭐 해라? 안전밸브 설치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거에 해당하는 최고 사용 압력을 뭐 초과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고압가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압축가스, 그죠? 압축가스 보시면은 압축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이 많은 양들을 이 용기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개념. 압축. 수소, 산소, 지수. 소자 들어가는 거 많이 다 들어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는 프로판가스, LPG 가스 이런 것들. 그래서 LPG를 뭐 액화 석유가스 이런 개념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액화가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용액가스, 녹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세틸렌. 그래서 요거는 아셔야 될 필요도 좀 있어요. 아세틸렌은 용액가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의 고압가스 중에서 압축가스인 거는 뭐 이런 것들 하나 집어넣고 여기 몇 개 집어넣고 해서 그죠? 정답 찾기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없어요. 소 하나 있네요. 염소 액화가스. 근데 수소나 산소나 질소는 다 무슨 가스다? 압축가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고압가스 용기 파열의 주요 원인을 보면 뭐 이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보신 것처럼 내압력이 부족하다. 내압력이 이상 상승이 생긴다. 그 다음에 폭발해서 혼합가스가 발화가 됐다. 용재가 부식됐다. 강재가 너무 오래돼서 피로감이 너무 심각하다. 사람도 피로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접 불량이 되면 그만큼 리스크 있는 거니까 내압력이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고압가스 용기는 뭐 된다? 파열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표 2개잖아요. 너무 중요한 케이스. 그러니까 안전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밸브의 차단밸브 같은 경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용기가 있죠. 용기가 있고 안전밸브 그립니다. 이렇게 안전밸브. 근데 안전밸브가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이면 여기 과압이 걸리면 이게 터져가지고 뭔가 배출하는 설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차단 밸브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밸브가 있다는 거는 잠글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퐁 터지는 거예요. 그냥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밸브를 설치해라 말아라? 말아라예요. 말아라. 위험하니까. 괜히 아니 저희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회사 입장인 거고 관리 잘할지 어떻게 알아요? 법 기준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들이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요. 보신 것처럼 차단 밸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건, 예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원래 차단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자 1번 읽어볼게요. 각각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거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접한 화학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얘도 있고 그죠? 각각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결 배관에 그러니까 이제 이 화학 설비 부속세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거예요. 차단 밸브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문제가 되면 얘가 터지나 둘 중에 하나 터지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결됐는데 차단 밸브가 없다고요. 여기가 차단 밸브 쓰면 문제가 되는데 요걸 다 밸브를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 바로 되는 거잖아요. 통으로. 서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면 얘가 터지든 얘가 터지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뭐예요? 우리 여기에서 설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설비가 양쪽으로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건 인정.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거 2번. 니은자죠. 안전 밸브 등의 배출 용량의 2분의 1에 이게 숫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막 여기다 4분의 1 갖다 놓고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죠. 그죠? 3분의 1 막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4분의 1이 실제 시험엔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용량에 자동 압력 조절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병렬로 설치된 케이스다. 2분의 1에 해당 병렬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직렬은 이렇게 하나로 쭉 가는 거고 병렬은 두 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된 경우는 인정합니다라는 거고요. 화학 설비의 복수 방식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예 설비 하나에 지금 하나만 달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린 건 이게 두 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비 자체에서 두 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니까 그때는 복수 방식, 더블이라고 하거든요. 더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정. 그러면 차단 밸브 해도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예비용 설비 각각 돼 있는 거야. 이게 예비용인 거예요. 예비용. 얘가 평상시에는 둘 중에 예비용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예비용이라는 개념은 하나는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돌리겠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거나 정비하거나 그때 얘를 돌리면 되겠죠. 그때의 케이스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열 팽창에 의해서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 밸브가 그러니까 배관 같은 경우 이게 보시면은 아까 배관의 경우는 열 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안전 밸브 설치한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여기다가 뭐 해도 된다? 차단 밸브를 달아도 된다? 안 된다?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의 플래스틱에 둘 이상의 단위 공정의 플레어 헤더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죠? 중앙 제어실에서 뭔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이 경우도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아까 숫자 나왔던 2분의 1.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기출 문제로 해서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파열판, 가끔 나오는 파열판. 이거 기억나시죠? 반응 폭주 등의 급격한 압력 상승에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여기 나오죠? 주위의 작업 환경. 이거 딱 3개 나왔으니까 딱 3개 나왔을 때는 딱 그런 문제를 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단하면서 압력을 도출하는 장치. 급격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파열판과 스프리치 간접비를 병용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식물로 해서, 그죠? 부식물질로 해서 스프리치 간접밸브를 보호하는 경우 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안전밸브 막힘을 유발시키는 슬러리를 방출하는 경우, 뭐뭐 하는 경우 잘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물질들을 완벽히 격리하는 경우로 개방되지 않아 그러니까 작동 후에 방출구가 개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파열판의 설계 어떤 기준식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 기준으로 나왔던 그런 식들이 여기 들어있고요. 보신 것처럼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 압력 P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재료의 인장 강도에다가 D분의 T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값이 나오겠죠.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또 나왔네요. 파열판은 후라이팬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여기서 작동해 버리면 얘는 다 찢어집니다. 그 판 자체가. 그러니까 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스프링의 어떤 그 스프링
방식이나 안전 밸브는 한번 작동되면은 열렸다가 다시 닫히니까 압이 또 없어지면 또 닫혀지는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서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파열판은 판때기라고요. 찢어진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번 작동하면 파열됨으로 교체해서 써야 된다. 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특징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방출 속도가 빠른 이유는 판이 찢어지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출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설정 압력 이하에서 파열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설정 압력을 해놨지만 이하로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슬러리나 부식성 유체에 사용한다는 거는 안전 밸브는 슬러리로 넣게 되면 밸브의 사이에 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점을 보이는 게 바로 파열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한대요. 그럼 그림을 뭐 간단하게만 그리면 파열판을 네모로 갈게요. 용기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용기 이렇게. 밑에 용기 다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파열판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파열판을. 그리고 이렇게 뭘 그린다는 거예요? 안전 밸브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 이 자체가 뭐예요? 병렬이 아니고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파열판과 안전 밸브에 직렬 설치할 때 다음 조건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는 건데 보신 것처럼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 설치한다. 라는 게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화학 설비는 하세요. 이런 식. 근데 할 때 뭐예요? 얘는 판때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이 혹시라도 조금 리크돼서 일로 넘어왔는지 배관이잖아요. 여기요. 여기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를 보려면 육안으로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압이 넘어왔으면 여기 있는 이게 압력용이니까 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근데 이 파열판이 좀 찢어졌으면은 여기서 새 가지고 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설정되는 값이 팡 터지는데 설정된 값은 지금 안 올라왔다고요. 문제가 되지 않다고요. 지금 압력용이 자체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새서 뭔가 나오면은 그 느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뭐 설치하라는 거예요? 압이 넘어왔으니까 압이 넘어오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걸 뭘로 보면 돼요? 여기처럼 압력 지시계 여기다 피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피지 이렇게 피지. 프레셔 게이지를 설치해서 여기에 있는 압이 이거 넘어왔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요거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 자동 경보 장치 기억하시죠? 자동으로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오퍼레이팅 룸이나 이런 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삐삐삐 소리 나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알람이 울린 거야. 그러면 뭐가 됐다는 거야? 파열판이 찢어졌구나. 아니면 작동됐구나. 근데 얘가 작동됐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했으면 얘도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여기 좀만 찢어졌네. 압이 났네. 그러면 이거 생 거네 여기서. 뭐 하기 위해서? 얘 교체해 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걸로 다시 교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나오냐? 직렬로 설치했을 경우 요 사이에 설치해야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장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직렬 설치하는 케이스를 몇 개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을 취급 시, 그 다음에 여기 완벽하게 격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더 나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출 라인에 정상 장치가 릴리프 장치가 작동 후에 방출 라인이 개방되지 않아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통기 밸브예요. 통기 밸브. 통기 밸브의 케이스는 보신 것처럼 그죠? 통기 밸브는 브리더 밸브라고 좀 해요. 브리더 밸브. 근데 요거는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 중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고 그거에 따라서 통기 밸브의 정의를 알아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보신 것처럼 대기압 근처의 압력으로 대기압이라는 거예요. 대기압. 그 압력 자체가 대기업 근처의 압력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운전되거나 저장하는 용기 내부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를 탱크 내에 흡입 또는 탱크 내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 내부를 대기압과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를 안 하면은
뭐 음압이 걸리거나 돼서 찌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밸브, 통기 밸브. 그냥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영문으로 브리더라고 돼 있잖아요. 숨 쉬는 밸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평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가 들어간 거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하는 대기압 탱크는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를 설치하세요라는 게 법적 사항입니다.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 브리더 밸브 이렇게 문제를 해놓고 영어로 브리더 밸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약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어떤 운전 시에 대기압 탱크에 내부에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사용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뭘 하셔야 돼요? 유지 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제 3번이 이제 통기 밸브긴 한데 뒤에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밸브의 종류들이 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시간을 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제가 하자고 할 때는 이왕이면은 맨 앞에 있는 그 시작됐던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요약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5페이지가 되겠죠. 국소배기 장치는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국소배기 장치의 어떤 그 하나의 구성 요소가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후드, 덕트, 공기청정 장치 등등등 이걸 아시면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건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뭐 아까 그 내용적이 그죠? 1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 그죠? 그렇게 이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탈되면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건조 설비는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안전 밸브가 있었는데요. 안전 밸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안전 밸브는 역시 뭐 저번 시간에 나온 것처럼 안전 밸브 설치 기준.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차단을 원래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도 되는 조건이죠. 설치 예외 조건을 준 거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배출 용량의 몇 분의 1? 2분의 1. 이거 4분의 1 아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파열판에 대한 거는 한 번에 팡 터지니까 이 케이스는 상당히 급격한 어떤 폭주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셨던 게 뭐였어요? 그 내용 중에서 파열판에 직렬 설치하는 게 가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열판하고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할 때 그 사이에 압력이 새는지, 그러니까 판이 혹시라도 노화돼서 오래돼서 찢어져서 압력이 올라가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밸브, 그런 장치가 있었죠. 압력 지시계라는 표현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동 경보 장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이번 시간에 요점 정리를 뭐 마무리하고요. 이번 강의를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